네, 오늘 이제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지난 추석 기간 동안 뉴욕 증시 계속 우호적인 흐름을 보인 후에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 첫 거래일을 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좀 시원하게 스타트를 끄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1% 안팎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7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4,110선으로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1.27%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26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발표를 앞두고 모든 이 금융시장이 잠깐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오후 3시 무렵에 이제 10년물이 전 거래일 대비 4bp 가량 오르면서 3.35% 수준 나타냈습니다. 2년물은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소폭 금리 오르면서 3.56%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달러화 지수가 살짝 후퇴를 하면서 달러 강세가 잠깐은 이제 주춤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역시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팩터인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가 오늘 증시 마감 시간 무렵 기준으로 108.3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딱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는 107대로도 이제 내렸고요. 어쨌든 이 가파른 치솟는 강세에서 잠깐은 숨을 골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유가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이 달러와 약세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 이런 요인을 소화를 하면서 상승세를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14% 오르면서 배럴당 87.7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90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좀 랠리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시간 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22,000달러를 다시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크로 팩터들이 지금 오늘 증시의 반등을 지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가 어쩌면 7월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증시의 랠리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플레가 고점을 지났다라는 안도 랠리가 오늘 선제적으로 좀 시장에 펼쳐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성공을 해서 영토의 곳곳을 수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또한 이 위험 선호 심리를 소폭 회복을 시켰습니다. 달러화 역시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최근에 초강세에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에는 소폭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토우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주말간 우크라이나에서 들린 놀라운 소식, 이 영토 수복 관련된 소식과 또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이 이런 것의 콤비네이션이 시장에 이런 지속된 랠리를 지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추석 연휴에서부터 이어져서 계속 좀 주가가 일종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IB죠. 굉장히 유명한 IB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랠리에 대해서 있을 때 즐겨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지난주에 핵심적인 어떤 지지선을 회복한 후에 단기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회복세가 일어났고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공고화가 이뤄지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자사의 콜은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컨solidation 이제 이 수준에서 조금 다지기를
거칠 것 같다. 이 수준에서 계속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S&P 500 지수가 4,11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S&P 500 레벨을 4,120선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시선이 여전히 거두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런 컨솔리데이션 공고화 기간이 끝나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기본적인 전망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S&P 500 지수가 연중 저점인 3,600, 600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계로 보면 좀 뷰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에 있었던 이 리바운드 반등에 대해서 그 규모라든지 이 몇 개의 종목이 또 반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 이 반등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면 다소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지금 반등 같은 경우는 건강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유효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6월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좀 상당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랠리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반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전했습니다.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미 증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8월 CPI 발표잖아요. 8월 CPI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정도 나오면 괜찮다고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잘 나왔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효과 같은 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내일 아침 뉴욕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상 이제 9월 FOMC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8월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를 했을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깜짝 둔화를 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베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7월에 이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쳤었고요. 당시 이제 여름 동안에 이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제 5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트리플 A에 따르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미국 전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71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솔린 같은 가격이라든지 뭐 항공료 같은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어쩌면 이 물가 상승세가 이번 8월에는 둔화의 신호를 이제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8월 CPI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8.0%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CPI가 8.5%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0.5%포인트 둔화했을 것으로 지금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월 대비 상승률이 중요한데요. 8월 CPI가 지금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에 대비를 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둔화의 신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이런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또 물가 상승률의 이런 거센 압력이 완화가 될 경우 페드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드의 긴축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내일의 어떤 물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 헤드라인 피겨가 이제 8%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번 9월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월가 트레이더들은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즉 75bp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현재 기점으로 92%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5bp 베팅이 82%였는데요. 여기서 또 10%포인트 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제 3번의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가 둔화가 되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앞두고 월가에서도 인플레 고점론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JP모건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쳤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휘발유 가격이 하락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면 인플레가 향후 진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이제 내일 시장 반응이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스위스커트 은행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지금 시장에 있는 증시에 특히 있는 이런 낙관론은 CPI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내일 CPI가 만약에 충분히 완화가 되거나 예상보다 더 낮아진다면 주식은 이번 주 내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는 언제나 반대편으로 좀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인데요. 만약에 이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을 한 것보다 이미 좀 둔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둔화를 하지 않거나 지난달보다 조금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이 주가 상승분이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터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행한 설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뉴욕연은 설문에 따르면 지금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즉 12개월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5.7%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월에는 이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2%였는데요. 이거보다 상당히 좀 개선이 된 수준이고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1년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를 했는데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 8월에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월에 기록을 했었던 3.2% 대비 둔화를 했고요.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잠시 주춤한 것은 굉장히 이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학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러 강세라는 것이 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유펜의 MBA 와트스쿨의 교수인 제레미 시걸이 오늘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방으로 오를 그러니까 위쪽으로 튈 어떤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낙관적인 관측을 했는데요. 본인의 이런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ECB가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이제 뒤늦게라도 이 페드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엄청난 이 긴축 행보에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ECB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이런 강세가 잠깐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 빅테크 종목들도 대체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최대 대장주인 애플이 3.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 아이폰 14를 포함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전 주문량이 많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지금 애플이 오늘 3.8% 이상 상승을 하면서 4달 만에 최고폭으로 이 주가가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나스닥 전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마존이 2.3%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도 1.5%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업종들이 살짝 약보합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구글은 이제 강보가 마감했지만 메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제 강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제 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된 특정 반도체를 이제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수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좀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디지털 패권 싸움에 있어서 계속 이제 미국 정부가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의 주가가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보합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억만장자 투자자인 이 다니엘 로브가 디즈니의 이제 ESPN 분사를 더 이상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인데요. 지금 HIV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특허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또 브리스톨스 마이어스 스퀴브 또 역시 이제 제약회사인데요. 이 경구용 건선치료 신약을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장중에 올랐습니다. 오늘 또 주가가 크게 많이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오늘 주가가 15%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